다음 소식은 TV 신문고 시간입니다. 예. 김용필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는데 천장을 9번이나 뜯어낸 집이 있습니다. 이사한 후에 3년 동안 내내 공사 중이라는 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에서 나온다고? 수도꼭지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천장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은 더욱 가관인데요. 공사장에서 난민처럼 살았어요. 모두 뚫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9군데를 뚫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럼 날 고소하시고 사장까지 한번 내시고. 천장을 무려 9번이나 뜯어냈다는 집.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 집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최선자 씨입니다. 아닌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먼지 많고 냄새가 나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숨을 막혀가지고 집안에서 이 먼지와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모두 뚫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9군데를 뚫어가지고 10달 동안 이렇게 뚫어놓고 내가 살았다니까. 그동안 9번이나 천장을 뜯어내야 했던 이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체가 물바다 천정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한참 나왔어요. 바켓으로 한 바켓으로 아유. 물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옥상에서 때문에. 아니 나온다고. 천장에 구멍이 나지 않고서야 어디서 저 많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곰팡이 투성이고 물이 쏟아지고 꽃도 안 살아요. 너무 곰팡이 슬고. 자, 누수로 인해 엉망이 된 집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답니다. 이제 아파서 청소도 못해, 이사도 못해. 나는 미치겠어. 201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3년 전에 이사를 온 이후 줄곧 누수와의 전쟁이었다는데요. 시공사 측에서도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긴 했답니다. 뜨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찼어. 이 녹난 거 봐. 물 얼룩진 거 봐요. 스티로폼에 물이 줄줄 새서. 이거를 품고 산다니까. 시공사에서 직접 보수를 해줬기에 이제는 괜찮겠거니 했답니다. 여기만 하지만 고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고치고 나니까 안방이 또 얼룩이 지고 안방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자 이번엔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베란다 공사하니까 안방이 새서 안방이 또 공사 2번 했고 안방 공사하니까 주방이 또 새서 여기 주방 거실 다 해야 되고 2년 8개월 동안 하루도 못 자고 곰팡이 냄새 나서. 이 정도 되면 누군들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집만의 문제일까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세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옆집이에요.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곰팡이 나서 썩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하고 경계에서는 곰팡이 나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옆집도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답니다. 확실히 물 자국에 저렇게 됐어. 우리도 처음에. 저거야. 썼는데 오래 불어내져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무슨 문제가 있긴 한 걸까요? 누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누수의 경우 화장실이면 화장실, 또 외벽이면 외벽, 그 원인이 분명했는데 이 집의 경우 이곳 저곳으로 누수가 옮겨 다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곳곳을 점검한 전문가는 샜던 자국은 전부 지금 제거가 됐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이 겉으로 봐서는 현재 집 내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그래서 누수의 단골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장실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네. 화장실을 전부 천장. 네, 그렇다면 최근에 한 보수 공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 천장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콘크리트로 마감한 천장 곳곳이 심하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요. 곰팡이인지 녹물인지 언뜻 구분이 가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원인 같다고 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위층에서 누수가 돼 천정을 타고 집안 곳곳으로 흘러서 퍼졌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위층은 사람이 살지 않는 하단이니까? 옥상입니다. 바다니고. 이거 다 바다였었어요. 네, 완전 엉망공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옥상에서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방구가 되지 않은데 물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물 스며들죠. 저도요. 물이 흘러들죠. 방수가 안 물 되고. 나오죠. 밑에 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하단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치워줘야 돼. 하단 없애라고 내가 5만 번도 더 얘기했어. 네, 이 화단이 문제라는 전문가의 지적.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의 배수구를 들여다보더니 비가 오면 내려오면서 내려가면서 몇 번 스며드는 거예요. 저기 고여 있으면서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있네? 고여 있잖아요.
저 물이 거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 정상적인 배수구와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네. 자, 그리고 저렇게 시멘트가 노출되면 물이 그곳으로 모두 스며든답니다. 다 쓰면 뭐 물이 밑으로 줄줄줄 들어가는 거예요. 스펀지 물 빨아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줄줄줄줄 흐르는 소리가 들려. 옥상의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많이 의견입니다. 오면 아마 또 다시 이것이 저 군데군데 또 물이 아마 물기가 먹을 겁니다. 근데 공사를 이 집이 한 2년 넘게 계속 누수 공사를 했다는데 네. 물이 스며드는 데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다른 데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길고 긴 누수와의 싸움. 이제 끝을 보고 싶다며 최선자 씨가 시공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 봅니다. 자,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공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전화가 안 된 거죠. 예. 짱님만 만나게 해줘요. 네, 그간 쌓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이 일을 나를 막으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사는 도리가 그게 아니에요.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시면. 그럼 나를 고소하시고 사장한테 한번 내시고. 뭐, 해당하는 거 다 해드렸는데 지금 어머니 요구하시는 거 그럼 뭐 어떤 거? 나는 2년 8개월간 여기 살아서 그 또 살 거라는 걸 알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지요? 저 3년 남았습니다. 네. 자,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현재 보수가 완료됐고 이에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공사에서는 2주 전 해당 집을 포함해서 옥상까지 대대적인 방수 공사를 진행했다는데요. 당시에 최 씨는 거주지까지 임시로 옮겼을 정도랍니다. 우리가 전체 다 공사할 때 살았어요. 임시로.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반찬도 못 해먹고 빨래 널띠도 없고 좁아요. 하지만 여전히 누수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10번을 수리했잖아요. 그래도 끝도 없이 또 세고 또 세고. 나는 2년 8개월간 여기 살아서 그 또 살 거라는 걸 알거든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기존에도 여러 차례 공사 후에 누수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건데요. 막막함에 법적인 도움을 또 조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분양회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그 하자로 인한 손해, 즉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편안한 집이 아닌 그저 공사장에서 지낸 듯한 2년 8개월. 이제 이번 여름 장마도 그렇고 사계절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무겁지만은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올해 장마철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누수와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시공사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보수 공사를 이제 해줬다는 입장인데 예. 이 집주인이 천장만 무려 9번을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유, 그 스트레스는 정말 뭐 굉장했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이거 뭐 한두 번, 두세 번도 아니고 세네 번도 아니에요. 지금 네.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또 분명 누수가 발생할 거다. 이런 불안감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지금 옥상 화단 또 방수층 보수 공사까지 또 해당 집의 도배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집주인은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집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집을 바꿔준 적도 없고 또 현금으로 보상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난처하다. 자, 이제는 누수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사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법에서 이런 하자 보수 방법이라든지 원인 못지않게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예. 우리 법에서는 1년에서 10년 정도로 하자 부위에 따라 좀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으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보수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의무가 없다. 시공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9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완전하고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보수 기간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 재산에서 저런 문제들이 계속 2년 8개월 이상 이렇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네. 그 아픔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좀 가능한데 맞습니다. 이런 누수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와 이 입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을 하는데 네. 이때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 분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하자심사 분쟁위원회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장마철이 오고 있어서 또 더 걱정이 되는데 빨리 그러네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